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두 번째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부분에 걸쳐서 이 신뢰성과 리얼리즘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사를 쓸 때 1번 리얼한 대사, 리얼 대 톡톡 튀는 대사, 캐릭터의 목소리 찾기라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대 리얼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대사라는 것은 대화랑은 똑같은 게 아니래요. 대화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나누는 것들이라면 대사는 현실 세계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라고 기억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하게 적는다, 우리가 대사를 적는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쓸 경우는 굉장히 대사에 있어서는 쓸데없고 군더더기로 보이고 또 굉장히 재미없는 대사를 쓰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정확한 대사를 쓸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많이 범하는 오류인데요.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대화를 쓰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말을 정말 직접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캐릭터가. 너무 정확한 대사를 쓰는 것도 이건 대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사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기억하고 있을 법한 표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볼 첫 번째 챕터인 리얼한 대사 보겠습니다. 리얼한 대사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어떤 캐릭터는 우리가 캐릭터를 여러분이 정하셨을 때는 그 캐릭터가 이 그간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전달해야 될 정보도 있고 표현해야 될 감정도 있죠. 그것을 전혀 모호하지 않은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캐릭터를 적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잘하는 실수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대사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리얼하다고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나요? 여러분이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직접적으로 직설화법을 쓸 때가 몇 번이나 되나요?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말로 옮기는 경우는 굉장히 무척 드물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적당한 단어를 물색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둘러서 말하게 되는데 그 안에 진실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에둘러서 말하는 과정, 그러면 둘 다 에둘러서 말하면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분명히 갈등이 생기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에둘러 말하는 가운데 진실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어갈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래요. 어떤 캐릭터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캐릭터가 심중에 가진 어떤 면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 부분을 상정해 놓으시고요. 그 부분을 직접 곧장 파고드신다면은 그 대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캐릭터는 직접적으로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하게 하고 그러는 동안 상대방의 다른 캐릭터는 그거 너무 궁금해서 계속 알고 싶어 하게끔 설정을 하래요. 애를 쓰게 만들면 그러다가 단어 하나의 단서를 가지게 되고 그럼 갈등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논쟁이 시달리게 되고 그 결론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정확한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필요한 것들요. 근데 처음부터 정확한 대사를 해버리면 그 대사는 굉장히 재미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갈등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냐고 하면 제가 적었던 저쪽에 있는 옆에 적어놓은 이 부분이에요. 캐릭터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전달하고자 의도하는 내용과 캐릭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 이 세 가지 사이에서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고 말하는 것과 의도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만드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둘러서 말하는 이야기가 된대요. 그죠? 에둘러서. 왜냐면 처음부터 의도하는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실제 말하는 걸 다른 걸 얘기하게 되면 에둘러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럼 리얼한 대사라는 건 뭐냐면 저 세 가지가 맞지 않는 에둘러 말하는 대사가 리얼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서는 직접적으로 야, 밥 먹어 이런 대사보다는 아, 배고파 라는 대사가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정확한 대사는 이런 거래요. 제니,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미치겠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야, 너는 제니, 넌 네 엄마랑 똑같아. 너도 알지? 다른 게 있다면 네 어머니가 네 아버지 마음을 찢겨 발릴 때까지 삐까뻔쩍한 심리학 따위는 필요 없었다는 거겠지. 이봐, 날 좀 봐. 우리 예쁜이. 근데 우리 근사한 데 가서 식사라도 할까? 이렇게 대사를 하면 앞에처럼 뭐냐면 네가 정말로 참았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미치겠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치면서도 네 옆에 있는 거야 라고 직접적이고 정확한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넌 정말 몹쓸 여자야. 네 엄마랑 똑같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 야, 우리 나가서 외식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애둘러서 자신의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표현하는 대사라는 거예요. 제니가 두 번째에서는 거기다 어떤 그 제니 과거 부모님과의 관계까지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나리오 이제 그 검토 담당자가 얘 제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대사가 가진 기능이 두 가지로 늘어나죠. 앞에는 남자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의도만 전달된다면 두 번째는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의도 플러스 제니의 성격까지 같이 전달되니까 굉장히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대사가 돼서 이런 경우에 좀 더 리얼하고 좋은 대사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얼한 대사는 애둘러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톡톡 튀는 대사는 어떤 걸까요? 보통 코미디나 약간의 로맨틱 코미디 이런 장르에서 많이나 쓸 수도 있고 스릴러 같은 데서는 이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시그니처 대사처럼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톡톡 튀는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빼어난 대사는 굉장히 리얼한 데서 그치지 않는데요. 빼어난 대사는 강렬하고 표현이 풍부한 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사들은 관객의 마음에 곧장 들어가지만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건 대사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히 준다는 거예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한마디에 압축하는 대사,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톡톡 튀는 대사라고 합니다. 톡톡 튀는 대사들은 정확한 단어들을 동원하는 대신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치 계산이 된 것처럼 이 상황을 준비한 것처럼 상황에 정말 적합하게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게 상황을 압축하는 마치 준비된 것 같은 재밌는 대사들이 툭 나올 때 톡톡 튀는 대사라는 걸 알게 된대요. 그런데 이랬을 때 보통 뭐 유행어 같은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관객은 대사라는 걸 알면서도 신선하고 통찰력 있기만 하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톡 튀는 대사는 우연히 나온 말처럼 보이게끔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작정하고 하는 대사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선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관객이 그걸 대사라는 걸 알면서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시원시원하고 관객이 들었을 때 캐릭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면서도 캐릭터의 특징이 나타나는 위트 있고 영리하고 재미있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나요? 저도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근데 이렇게 한번 이 책에서는 얘기해요. 자, 나의 주인공이 가장 이 상황에서 몇 가지 말을 할 때 가장 영리하고 위트 넘치고 재미있는 투로 말한다면, 작정하고 이 인물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말은 뭘까?
가장 그럴듯한 말대꾸는 뭘까? 제일 통렬한 반박을 한다면 그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 대사를 쓰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대사들을 넣으실 때마저도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한 드라마는 리얼한 대사를 원할 거고, 코미디는 좀 더 톡톡 튀는 대사들을 원할 거예요. 과묵한 서부극에는 말수가 적고 짤막한 걸 원할 것이고, 진지한 드라마에 이렇게 장르별로 다른데, 진지한 드라마에 톡톡 튀는 대사를 써넣으면 아주 특별한 효과를 노린 경우 빼고는 굉장히 장르가 흔들려 보이니까 이 장르가 가진 일관성과 캐릭터가 가진 일관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캐릭터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 캐릭터의 목소리 찾기 위해서 이어지는데요. 대사의 전반적인 톤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르별로 말이에요. 내가 정한 장르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만 모든 캐릭터가 같은 투로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무나 많은 우리 시나리오에서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혼자서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가장 끔찍한 것은 악당이 썼던 말을 주인공이 쓰고 있을 때예요. 물론 악당의 말을 따라하는 상황이 아니라 주인공이 그냥 하는 일상어에서 악당과 똑같은 말을 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인물이 다 똑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경찰 영화인데 경찰과 살인자와 무고한 시민이 다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사라는 것은 사실 캐릭터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캐릭터에게 개성적인 목소리를 마련해주면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 관객한테 가장 잘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이 더듬는다거나 이유 없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소화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특징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창출해내는 방법은 대사를 한 줄 한 줄 검토하고요. 여러분이 쓴 대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들리거나 엉뚱한 쪽으로 관객들을 정신에 팔리게 하지 않으면서도 대사를 가급적 개성 있는 것으로 다시 쓸 수 있을까를 반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대사 부분이 저한테 큰 고민이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 대사만 고치는 것을 5번 이상 계속해요. 계속 읽어보고 계속 발음해보고 계속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사를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렵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함축적인 것들을 생략하고 적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적으려고 노력하고 많이 고민하고 입에 붙는 말인지 직접 입 밖으로 내뱉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문어체를 적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입 다물고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 한마디 하는 거에도 여러분의 캐릭터를 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이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리얼한 대사는 대화에서 존재하는 3가지인 캐릭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 생각하고 있는 내용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에둘러서 말하는 대사가 리얼한 대사다라는 첫 번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리얼 대 톡톡 튀는 대사예요.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뭐뭐한다면, 가장 어떻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가정하에서 정말 중요한 대사 몇 가지를 한번 이런 관점에서 넣어보시면 톡톡 튀는 대사가 여러분의 캐릭터에게 장착될 것 같아요. 다음 3번째는 캐릭터의 목소리 찾기예요. 여러분이 캐릭터의 각각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서 계속 검토, 엉뚱한 쪽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진 않나? 주인공과 악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가 많은 글을 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어려운 대사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글 쓰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여러분이 원하는 글을 쓰는 날이 올 겁니다. 저도 또한 그런 기대로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성장하는 작가가 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